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중단원 수준별 문제 프린트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앞장은 가벼운 개념 문제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R을 10으로 주고 C를 주어줬을 때 사인 C는 사인 법칙에 의하여 2R분의 C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20분의 10,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역시 변 두 개와 각 하나가 있을 때 사인을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라는 식이 떠올라야겠죠. 여기에 잘 대입하면 사인 A분의 4는 사인 30도분의 6이 돼서 우리 사인 30도 2분의 1로 붙이고 계산하면 우변이 12. 즉 사인 A는 12분의 4,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은 각 A가 주어졌을 때 A와 B의 길이가 나와 있죠. 역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라는 식을 통해서 사인 60도분의 3은 사인 B분의 루트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우리 이렇게 크로스 곱하기를 해볼게요. 사인 B가 밑에 있어서요. 그럼 3 사인 B는 루트 6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고 우변을 정리하면 2분의 루트 18, 3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양쪽의 3을 나눠주면 사인 B는 2분의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인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각은 우리 방정식에서 두 가지 각이 있습니다. 이 아이 45도, 이 아이 135도인데요. 이때 B는 45도밖에 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각형에서 한 각이 이미 60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B각과 C각을 더해서 120도가 되어야겠죠. 그러니 당연히 135도는 B각으로 될 수 없는 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5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4번은 삼각형에서 두 변과 각을 주고 나머지 한 변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 C제곱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12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코사인 120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각변환으로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60도로 쓰면 180은 코사인 안 바꾸고 60도 각으로 바꿔주지만 이 각은 이사분면이고 이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코사인 둔각은 반드시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서 각변환을 해야 합니다.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36, 100, 마이너스 6 곱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 마마 플러스 약분까지 36 플러스 100 플러스 60 19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6은 제곱수예요. C는 1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넓이 변변 끼인각 알면 끝. 2분의 1에 변변 사인 끼인각이라고 했죠. 사인은 이사분면까지 모두 플러스이기 때문에 바로 각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2분의 1, 5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입니다. 약분하면
5이 10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은 6번입니다. 이번에는 AB를 알려주고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변변 끼인 각 사인 C가 AB 사이에 낀 게 C겠죠. 5루트 2가 된다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사인 C는 10분의 5루트 2, 즉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사인 함수에서 물결, 우리 삼각형은 파이까지만 보는데 아까 3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건 45도와 180도 빼기 45도, 135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C는 90도에서 180도 사이 둔각이라 했으니까 시각은 135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의 7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 즉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준 거죠. 이때 사인이 나오는 걸 봐서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해 사인 A를 2R분의 A, 사인 B를 2R분의 B, 사인 C를 2R분의 C로 고칠 수 있겠네요. 이 값이 2분의 5고 우리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있어요. 둘레의 길이가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그럼 우리 R이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4분의 2R이 4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변에 4를 곱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분의 5 곱하기 4, 즉 10이 우리가 구하는 둘레가 되겠네요. 다음은 8번입니다. 8번은 변각 두 개가 나와 있어요. 8번은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즉 파이 R 제곱,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하죠. 사인 법칙이라는 걸 눈치채고 삼각형 ABC를 한번 그려봅시다. 삼각형 ABC를 그리면 C가 둔각 100도고 B가 50도일 때 A와 마주보는 변 3을 알려준 문제죠. 즉 우리가 필요한 건 항상 마주보는 변에 마주보는 각, 50도랑 100도를 더하면 150도니까 각 A가 3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인 법칙, 사인 30도분의 3은 2R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30도를 2분의 1로 고쳐서 구해보면 2R이 6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R이 3이기 때문에 외접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에 의하여 9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은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면 위에 두 점 A, B에서 C 지점을 올려다본 각의 크기 두 가지 30도와 46도를 알려주고 A, B 사이의 거리 140m라는 값을 알려줬습니다. 이때 건물의 높이, 요 길이가 얼마니?를 묻는 문제죠. 여기서는 우리가 삼각형 ABC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수업 때 말했지만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각 C의 크기가 16도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인 법칙을 생각하면 변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아니 높이를 구하는데 왜 여기를 구하냐? 우리가 주어진 값으로부터 우리의 높이가 포함된 삼각형까지 가기 위해서는 요 BC의 길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시작을 해보면 사인 30도 분의 마주보는 변 BC는 지금 알려준 사인 16도 분의 140m라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16도는 0.28이라고 알려줬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BC는 0.28분의 140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분모에 100을 곱해주면 이렇게 분자에도 100을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28은 5배 했을 때 140이 나오죠. 즉 500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BC가 250m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높이는 빗변 250에다가 사인 46도를 곱하면 되겠죠.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이니까요. 즉 우리의 높이는 250 곱하기 사인 46도고 사인 46도가 0.72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이를 함께 계산해 보면 소수가 싫어서 분수로 잠시 바꿔볼게요. 25로 100을 4로 나누면 이게 10이 되겠죠? 4에서 또 약분하면 18, 즉 높이가 180m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인 법칙을 2번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은 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변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교과서에서 풀었던 것에서 우리 A 더하기 B각은 삼각형 한정, 세각을 더했을 때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C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사인은 부호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 식에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C가 사인 C로 바뀌어 사인 제곱 C는 사인 제곱 A 풀 사인 제곱 B라는 간단한 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사인 법칙에 의해 사인 C는 2R분의 C, 즉 그것을 제곱하고 사인 A는 2R분의 A를 제곱하고 마지막 사인 B는 2R분의 B를 제곱하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면 4R제곱분의 C제곱, 4R제곱분의 A제곱, 4R제곱분의 B제곱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모든 항을 4R제곱으로 곱하면 어디선가 많이 본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렇죠.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 이때 빗변이 C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11번 세 변을 알려줬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이면 사인 법칙인데 세 변을 알려주면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죠?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A랑 마주보는 변, B랑 마주보는 변, C랑 마주보는 변을 알려줬을 때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선 사인이 필요하니까 먼저 코사인을 구해서 사인을 구해야겠다. 요 방향으로 문제풀이를 해야 합니다. A, B, C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선생님 A를 잡을게요. 코사인 A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 2 곱하기 8 곱하기 7에 8의 제곱, 7의 제곱에서 6의 제곱을 빼면 되겠죠. 64, 49, 36, 287 계산하면 분자가 64 더하기 13, 77이 되고 분모가 287의 곱이니까 약분해서 16분의 11이 코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사인과 사인의 성질, 관계에 의해서 사인 제곱은 1마 코사인 제곱 A죠. 1마 16분의 11의 제곱이 돼서 16을 제곱하면 256분의 256 마이너스 121 256분의 13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인 A는 16분의 우리 135가 27 해서 3루트 15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부호를 생각 안 하는 이유는 삼각형에서 사인은 언제나 플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하는 외접원 ER은 사인 A분의 A, 즉 이 문제에서는 16분의 3루트 15분의 6이 ER이 됩니다. 계산을 해주면 3루트 15분의 6 곱하기 16이 되고 유리화를 하면 약분하고 15분의 32 루트 15라는 ER 값을 얻을 수 있죠. 즉 우리의 반지름 R은 양변을 2로 나눈 15분의 16 루트 15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에서 삼각형 ABC가 나왔을 때 C와 마주보는 변과 B각의 크기와 C각의 크기가 주어졌어요. 이때 A와 마주보는 A변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는 먼저 두 각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변을 찾을 수 있다. 45도와 마주보는 변을 사인 법칙에 의해 찾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인 45도 분의 B랑 마주보는 변 B는 사인 30도 분의 C랑 마주보는 변 3루트 2가 되고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B는 6루트 2에서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6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A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특수각이 나왔을 때는 특수각을 무조건 잘 써먹어야 해요. 특수각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 1대1대 루트 2, 1대2대 루트 3을 어디서 쓸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쓸 수 있죠. 그래서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림이 못난인데 여기가 30도니까 요 각이 60도예요. 그리고 여기도 45도이므로 이 삼각형에서는 1대1대 루트 2, 이 삼각형에서는 이쪽이 60도니까 1대2대 루트 3 비율을 갖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쉽게 요 놈의 길이는 알 수 있어요. 루트 2에 해당하는 게 3루트 2니까 1에 해당하는 거는 3이 되겠죠. 또 요 삼각형에서 2에 해당하는 게 6이고 여기 1에 해당하는 건 3일 테니 그거의 루트 3배한 이 부분은 3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는 3에서 3 루트 3을 더하면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뒷장의 13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와 B의 길이 그리고 사인 값을 알려줬죠. 교과서에서도 풀었듯이 이렇게 A와 B 두 각의 합은 파이 빼기 C 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삼각형에서는 세 각의 합이 180도 파이이기 때문입니다. 각변환을 하면 사인 C가 6분의 루트 6이므로 삼각형에서 C의 각의 사인 값과 C각의 양변이 주어져 있으므로 넓이는 2분의 1 변변 사인 C가 돼서 그리고 약분하면 3분의 10 루트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14라고 되어 있는데 코사인 B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이놈과 이놈의 넓이가 같다고 했었죠. 즉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변변
사인 b의 값이 8이라는 것이므로 우리가 양쪽을 약분하여 계산하면 사인 b가 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삼각비는 싹코탄 중에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사인이 3분의 2이므로 코사인 b는 코사인 제곱비가 1마 사인 제곱비 1마 9분의 4 9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b는 풀마 3분의 루트 5인데 이때 b의 각이 0도에서 90도 사이 예각이므로 코사인 역시 1사분면 양수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5번입니다. 15번에서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역량 기르기에서 했던 거예요.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랑 사이에 있는 각을 알려주면 이 넓이는 2분의 1 대각선의 곱과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고 했죠. 평행선을 그어서 평행사변형의 원리로 수업 시간에 필기를 했었어요.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정답은 4분의 35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16번 여러분들이 교과서 대단원에서 선생님과 풀었던 문제예요. 각이 3분의 파이 60도이고 각의 이등분선이면 하나의 각이 30도씩 해당할 때 A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여러분 대단원 교과서 기억나나요? AD의 길이를 x라고 두면 이 문제는 넓이 관계로 풀라고 했습니다.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 변변 사인 3분의 파이 60도인데 이 넓이를 이 두 작은 삼각형의 합으로도 쓸 수 있죠. 즉 2분의 1에 24 x AD 사인 30도 플러스 2분의 1에 16 x 사인 30도의 합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항의 2분의 1을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들 사인 값을 넣어보면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 2분의 1 2분의 1이 되어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모든 게 8의 배수이므로 이렇게 나누고 약분까지 완료를 해보면 24 루트 3은 2분의 3x 플러스 1x가 됩니다. 즉 2분의 5x가 24 루트 3이므로 우리가 구하는 ADX는 24 루트 3에 5분의 1을 곱하면 5분의 48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17번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요 선을 그었다면 그렇죠. 우리가 요 놈의 넓이는 삼각형 2분의 1 변변 사인 기인각으로 구하면 되고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만 찾으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삼각형 ACD의 넓이는 2분의 1 변변 사인 기인각이 됩니다. 이 넓이를 찾은 거예요. 그럼 사인은
이사분면에서 바로 플러스로 각변환하고 계산해 주면 3루트 3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삼각형 ABC 넓이를 찾기 위해 먼저 AC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삼각형에서 구하도록 할 거예요. 변과 각을 아니까요. 코사인 법칙 4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 4, 3 코사인 120도가 됩니다. 이때 코사인은 둔각일 때 각변환 조심하라고 했어요. 180도 마이너스 60도로 코사인 60도가 되는 대신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었죠. 즉 16, 9, 마이너스 2, 4, 3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꿔주면 풀 약분, 즉 25 더하기 12가 돼서 그러면 37이 돼서 AC의 길이가 루트 37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길이가 루트 37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B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 코사인 B는 2 곱하기 양변분의 양변의 제곱에서 루트 37을 제곱한 37을 빼주면 되겠죠. 25 더하기 36 빼기 37을 5, 6으로 나눠주면 우리 이 부분이 24가 돼서 계산하면 코사인 B가 5분의 2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넓이 구할 땐 사인이 필요하니까 코사인 B로 지각삼각형을 그리면 빗변분의 윗변 2가 돼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높이가 루트 21, 즉 사인의 값이 5분의 루트 21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의 구하는 삼각형 ABC에서 넓이 공식을 이용하면 2분의 1 변변 사인 끼인각이 되어 넓이가 3루트 21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삼각형 두 개의 합이 곧 사각형 ABCD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루트 3 더하기 3루트 2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은 18번입니다. 삼각형의 세변을 알려주고 네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교과서 중단원에서 우리 필기를 했었는데 삼각형 ABC 주어졌을 때 네저번, 외저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저번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 S를 2분의 1 네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요 식과 2분의 1 변변 사인 끼인각식이 같다를 이용할 거예요. 그럼 지금 주어진 식은 2분의 1에 R에 둘레가 15, 14, 13을 더하면 되니까 42가 돼서 우리의 넓이는 21R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등식을 완성할 수 있겠죠? 방금 17번에서 했던 것처럼 세변이 주어졌을 때 넓이는 한 각에 대한 코사인을 먼저 구하고 사인을 구해서 2분의 1 변변 사인 끼인각의 절차로 찾아야 합니다. 그럼 A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코사인 A는 양변의 제곱에서 마주보는 변의 제곱을 빼고
2 곱하기 양변의 곱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7이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252가 되겠죠. 약분 126, 42, 5, 그리고 42가 또 14의 배수니까 코사인이 5분의 3이 되네요. 즉 직각삼각형 그려보면 5분의 3이 코사인이면 이 높이가 4가 돼서 사인 A 값이 5분의 4라는 걸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즉 S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변변 사인 5분의 4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주면 3, 14, 2를 곱하니까 84가 된다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이 84가 21R과 저번에 반지름으로 구한 넓이와 같기 때문에 R은 4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도전 문제 4개를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때 강 건너편 점 P에서 속력이 10m/s인, 아이고 속력. 보트를 출발시켰더니 두 지점 BC에 도착할 때 걸린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 수학에서는 속력과 시간이 나오면 거속시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거리는 어떻게 구했어요? 그쵸?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속력과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P 지점에서 B까지의 걸린 시간, P 지점에서 C까지의 걸린 시간을 알기 때문에 PB의 거리와 PC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보면 PB는 속력 곱하기 시간 10 곱하기 70이 돼서 700m가 되고, 그리고 같은 원리로 PC는 속력 곱하기 시간 10 곱하기 50이 돼서 500m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게 돼요. 문제를 마저 읽어보면 BC 사이의 거리가 300m, AB 사이의 거리가 200m 라고 주어져 있고, 구하는 것은 P에서 출발한 모형 보트가 A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같은 속력 10으로 갖는 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리 PA의 길이만 구하면 우리가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겠군 이라고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PA의 거리가 얼마니? 라는 것으로 목표가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거리를 구하려고 문제를 살펴보면 요 삼각형에서 각을 알면 얘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비각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이렇게 크게 봤더니 그러면 여기서도 변을 아니까 각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각이 또 없어요. 그럼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렇게 세 변이 다 주어진 요 삼각형에서는 우리 요 시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 C를 다시 이 삼각형에서 이용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물음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 조그마한 삼각형의 세변을 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코사인 C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가 너무 커요. 근데 우리 닮음인 삼각형을 이용하면 간단하다고 했죠. 이 삼각형이랑 꼭 닮은 삼각형 100분의 1로 축소해 봅시다. 그럼 3, 5, 7이 되고, 여러분 닮은 도형은 길이는 줄어들고 비율은 같은데 각은 항상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축소한 삼각형으로 코사인 C를 구해보면 2 곱하기 양변의 제곱에서 마주보는 변의 제곱을 빼면 9, 25 빼기 49를 2, 3, 5로 나누면 되니까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15를 2, 3, 5로 나누어 코사인 C 값을 마이너스 2분의 1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AP를 포함한 이 삼각형을 보면 이 삼각형의 한 변은 500, 그리고 여기도 500이죠. 그리고 코사인 C 값을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이용하면 되겠어요. AP의 제곱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유변 500의 제곱 또 500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500 곱하기 500의 코사인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값 바로 넣을게요. 그럼 계산해 보면 25만이 3개, 그럼 75만이 되겠죠. 즉 AP는 루트 75만인데 그러면 하나씩 꺼내요. 만은 100으로 나가고 75도 25 곱하기 3이어서 500 루트 3이 우리가 구하는 AP의 길이가 돼요. 아직 안 끝났어요. 문제에서 P에서 출발한 모형 보트가 A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다시 거속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 속력은 10으로 일정한 보트라고 했으니 우리의 걸린 시간은 10분의 거리 500 루트 3이 되어 50 루트 3 초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OA, OB, OC, OD가 모두 6으로 같고 각 AOB, BOC, 그리고 저 뒤쪽에 COD, DOA가 30도로 같은 정사각뿔이 있대요. 이때 두 점 PR은 P는 OB 위의 점이고 R은 OD 위의 점이다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고요. 점 Q는 특별히 O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요. 내분 뭔지 기억나죠, 여러분? 우리 이 길이가 6인데 이 6을 2대1로 내분하면 그렇죠, 여기가 4대2가 되는구나 를 알 수 있고, 점 S는 특별히 OA의 중점이기 때문에 같은 6을 반띵, 한 3, 3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점 A를 출발하여 세 점 P, Q, R을 차례로 지나 점 S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최단 거리 문제는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입체일 때는 전개도를 쫙 펴서 일직선이 되면 최단 거리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단 이 정사각뿔을 전개도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함께 그려봅시다, 여러분. 그림에서 나온 정보를 다 이용해야 돼요. 변이 6이고 우리 모서리가 변이 6이고 각도가 30도인 삼각형이 바로 옆면의 모양이죠. 지금 옆면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이고 30도 해서 여기가 6이죠. A가 있는 지점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웨이비 옆면을 먼저 그리고 바로 달라붙은 OBC 역시 이렇게 30도를 갖는 옆면이 됩니다. 그리고 또 30도를 갖는 OCD 옆면,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ODA, 다시 A로 돌아오겠죠. 30도를 갖는 옆면에서 이렇게 6의 길이를 갖는 전개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각각 PQR, S의 위치를 볼 건데 S랑 Q는 아예 정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Q부터 OC 위에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4, 요 길이가 2가 된다고 했고요. S는 OA 위에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3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A를 출발해서 세점 P는 OB 위에 있고 다시 Q를 거쳐서 또 OD 위에 있는 R을 지나 S까지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해야 돼요. P는 계속 이 위를 움직이고 R 역시 OD 위를 움직여요. 그럼 항상 최단 거리라는 건 일직선으로 그려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점 A에서 Q까지 가장 짧은 거리가 바로 쭉 일직선으로 뻗은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P의 위치가 이 일직선과 OB의 교점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Q에서 S까지도 당연히 가장 짧아야 최단 거리가 되기 때문에 QS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으면 OD와 이 선분의 교점이 이동되던 R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최단 거리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일단 요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돼요. 그럼 한번 봅시다. 요 각이 60도고 양쪽 변이 64로 되어 있으니까 이 길이 먼저 구해보면 AQ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6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64 코사인 60도가 되겠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36, 16, 마이너스 24 즉 28이 돼서 AQ의 길이는 루트 28, 2루트 7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QS의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돼요. 중심각 60도, 양변 4와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QS의 제곱은 양변의 제곱에서 2 곱하기 4 곱하기 3에 역시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코사인 60도 2분의 1과 함께 계산하면 16, 9 빼기 12 즉 13이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QS가 루트 13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단 거리 AQ 더하기 QS의 길이는 2 루트 7과 루트 13을 더한 2 루트 7 플러스 루트 1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에서는 두 대각선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의 각인 60도를 알려준 문제입니다. 이게 기억이 나야 하는데 사각형에서 영양 기르기 아까 전에도 15번에서 썼었는데 대각선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면 사각형 넓이를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AC 곱하기 BD 이 두 대각선과 사인 세타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삼각형의 양변과 끼인각을 알려줬고 평행사변형은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2분의 1 변변 사인 끼인각을 2배에서 2개니까요. 계산해주면 우리가 10루트3과 유식이 같다라는 등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죠? 그쵸? 대각선 AC와 BD의 길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AC랑 BD도 구할 수 있어요. 이 삼각형에서 양변과 끼인각을 알면 넓이도 구할 수 있지만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었죠.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AC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이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럼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16 더하기 25 빼기 20, 즉 21이 돼서 AC가 루트 2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선 대변의 길이가 같아서 여기가 5고, 또 평행사변형에서는 요각과 요각의 합이 그렇죠 180도가 되기 때문에 이놈이 120도가 돼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도 새롭게 평행사변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왔죠? 그럼 다시 코사인 법칙으로 BD를 구할 수 있겠네요. BD 제곱은 코사인 법칙 4제곱, 5제곱, 마이너스 2, 4, 5 완전 AC랑 거의 똑같은데 코사인 대신 그렇죠 120도가 됩니다. 코사인은 사인과 달리 둔각일 때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로 각변환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풀 약분 때리면 41에 20 더한 61, 즉 BD가 루트 6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아까 식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우리가 구한 이 사각형의 넓이, 대각선과 사이각의 사인 값의 2분의 1을 곱한 것은 요 두 삼각형의 넓이로 구한 10루트 3과 같다라는 식에서 방금 구한 AC 그리고 방금 구한 BD를 대입해 보면 우리의 사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루트 3에서 우리 2분의 1을 없애려면 2를 곱해줘야 되죠. 그리고 루트 21과 루트 61을 침착하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루트 길이는 약분되어 3, 7이 돼서 루트 61 곱하기 7, 427분의 2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리화를 하면 427분의 20 루트 427이 사인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22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A의 변이 16일 때 BC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눈치를 채야 돼요. BC를 곱하는 우리 식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넓이식에서 2분의 1 변변 사인 끼인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죠.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R을 알려줬기 때문에 뭔가 사인 법칙
이용해야 된다는 느낌이 팍팍 옵니다. 그럼 삼각형 ABC에서 16과 마주보는 각 A를 가지고 사인 법칙을 세워보면 사인 A분의 16은 2R, 즉 20이 되어 사인 A가 20분의 16, 4로 나누면 5분의 4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즉 우리가 BC의 곱을 쓰는 이 삼각형 ABC의 넓이식을 써보면 2분의 1 BC 사인 A이기 때문에 2분의 1 BC 5분의 4로 식을 넣어주면 결국 넓이가 5분의 2 BC라는 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BC의 최대값이에요. BC가 가장 크면 이 BC에다 5분의 1을 곱한 삼각형 넓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최대가 되겠죠. 즉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산술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요 삼각형을 이 원 위에서 요리조리 움직여서 최대가 되는 넓이를 찾을 거예요. 자, 여러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변변 사인 끼인 각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2분의 1의 밑변 16을 가지고 밑변을 세우면 높이와 밑변을 곱해서 2분의 1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럼 밑변이 이렇게 16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가장 그렇죠. 이렇게 가장 커지는 순간의 높이를 찾으면 넓이가 최대가 돼요. 여러분 그림이 보이나요? 16을 고정하고 어디에 있어야 높이가 최대가 되겠어요? 맞아요. 이 중심을 딱 지나야지 가장 길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에서는 한 호에 그은 원주각의 크기가 항상 같기 때문에 이 A각을 요리조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면 되느냐? 이 중심을 지나는 것이 높이가 되도록 이렇게 삼각형을 이동시키면 이 각과 이 각은 항상 같다고 했죠. 즉 이 순간이 최대 높이가 된다는 것, 최대 넓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이도 정확히 2등분된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가 10이고 8이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가 6이 되겠죠. 그리고 이 놈도 역시 반지름이니까 10이 되어 이 삼각형에서 넓이를 최대로 만드는 놈은 2분의 1 밑변 16에 높이 역시 16인 순간이 됩니다. 즉 128이 넓이가 될 때 이 삼각형은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5분의 2 BC랑 같아질 때 BC 역시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BC는 64 곱하기 5 320이라는 최대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단원 플린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어요.